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아주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또 정보통을 통해서 고급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정보통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 정확히 이제 어디죠? 방위사업청 관계자. 관계자를 통해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뭐 좀 이번 정보는 정확한 거죠? 정확합니다. 자, 우선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마니아로 얼마 전에 K2 전차가 500대가 수출 가능할 것인가 라고 저희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하지만 500대가 아니라 몇 대죠? 줄어서 400대. 400대입니다. 400대가 수출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대로템과 지금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현대로템에서는 이제 이게 수출권이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네네. 이게 자꾸 뭐 떠들어서 별로 좋을 거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보다는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네네. 뭐 이제 특정 부서에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게 별개다, 별거리다, 별개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의 폴란드 사례하고 좀 비슷하게 보면 된다. 예? 루마니아 역시. 그래서 루마니아 군한테는 이제 일종의 소량 하이급, 뭐 이제 하이급이 아니라고도 하시는데 어쨌든 제목이 M1A2. 네네. 그런 이제 소량 구매를 하고 나머지 대수, 그러면 이제 100대 정도가 준 400대가 우리 K2 전차가 이제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 대상이다 이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대가 줄어든 거에서는 소위 M1A2를 다 이제 싹 쳐버리고 가름하고 400대로 낮춘 거죠. 자, 그런데 저희 시청자 몇몇 분들께서는 이 루마니아로 이게 진짜로 수출이 가능해? 계속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아본 거죠. 진짜 네.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내막이 뭔지.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보다는 방위사업청이 알아보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현대로템에서는 자꾸 쉬쉬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자꾸 떠들어봤자 좋을 거 없다. 그리고 국내 유튜버들이 너무 이거를 확대한다. 폴란드 건 이어서 루마니아 건을 너무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도움이 안 되고, 좀 더 자기네들은 이제 업체로서 조용히 하고 싶다. 이제 그게 답변이고,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신규 수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지, 그 M1A2를 갖다 비교하지 마라. 그거는 이제 별건이다. 네, 뭐 별건이라고 어디서 많이 좀 쓰는 단어인데, 네네네. 별건으로 이제 치부하고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규모가 500여 대에서 400여 대로 준 거는 맞아요. 그 이렇게 줄어내린 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폴란드처럼 이 구매 방식이 처음에 이 M1A2 에이브람스를 250대를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년 그 상반기 여름까지 우리 K2가 안 될 것이라고 이제 그랬다가 7월달에 이제 확 터졌죠. 모두 수출이 한 번에 패키지로.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하고 유사해요 지금 상당히. 그래서 그 후에 1000대를 1차 계약 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180대가 1차분이고 이제 최종 뭐 이제 1000대까지 가까이 숫자를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루마니아에서도 좀 그 비슷하게 가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왜 갑자기 M1A2 수출령이냐? 사실은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 루마니아 육군이 소량이지만은 독일의 레오파드 2 A7을 구매하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미국의 M1A2가 아니라 그 똑같은 상황이 또 여기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 독일 믿을 수 없다. 납기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니들 뭐 노르웨이까지 이제 그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우리 저기 미국 거 일부 소량 사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하고 좀 그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방안하는 이제 그 어떤 정치하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대통령.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의논을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루마니아가 계약하려고 했던 전차는 미국의 M1A2가 아니고 이 독일의 레오파드 2 A7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는 폴란드도 그랬고, 유럽의 표준 전차라고 하는 레오파드 2 A7을 아니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PL이죠. PL형, 폴란드형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빵 터지면서 이게 막 혼란이 오니까 급하게 독일보다는 미국이 물량을 더 먼저 빨리 갖다 줄 것 같으니까 미국 거를 먼저 이제 사고, 그 다음에 길게 롱텀으로 차근차근 매년 이제 예산 배정해서 사올 거는 역시 활발히 생산하는 서방 측의 전차가 무엇이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 지금 서방 측 전차 K2 전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저희가 서방입니까? 그 뭐 동방인가요?
서방 측이지 우리가 뭐 공산권이에요? 서방. 오늘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서방. 뭐 동방 예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서방 국가. 그렇군요. 그러면 이 루마니아가 처음에는 독일의 레오파드 2A7을 선택했었는데 이게 돌아서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를 선택했단 말이죠. 이거에 힘을 준 건 역시 노르웨이네요. 노르웨이가 이제 중간에 껴들어서 먼저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하고 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1차분, 2차분. 근데 납기를 보시면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독일이 너무 느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저걸 기다리다가 큰일 나겠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루마니아 육군에 그 주력 전차라는 게 다 T55 계열이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개량형 TR85형이죠. 105mm 주포로 교체한. 그러니까 제일 낙후한 그 서유럽 국가, 남유럽 국가 중 다 합해보면은 제일 낙후된 전차 전력이고 대수는 뭐 이렇게 적지는 않은데 적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다 따져보고 성능을 따져보니까 일단 급하게 미국이 좀 비축 물량이 따로 있는 거를 꼽을 쳐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탑을 이제 수출력으로 이제 개조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딱 감안해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적정 대수가 뭐 한 50여 대, 54대가 되는데 당장 유럽 주던 미군하고 연합훈련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54대 선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롱텀으로 가면은 폴란드처럼 연도별로 예산 배정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K2 전차가 이제 유력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이 저희 시청자분들 몇몇 분들께서 또 루마니아가 또 돈이 어딨냐, 우리 K2 전차 살 능력이나 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미국의 군사원조자금 FMF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K2 전차를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M1A2 수출형 수출형에 대한 이제 쉬운 데에 대한 그 예산 돈은 그 FMF 자금이 이제 배정이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돼 있고 나머지 나토 자금을 이제 끌어들여서 또 추가로 이제 뭐 폴란드 건뿐만 아니라 이제 받아서 길게 이제 다 배열을 이제 해봐야 되죠. 예산이 연도별로 나토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나 그걸 따져보겠다는 거죠. 폴란드 건이 또 발생됐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봐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폴란드에 이어서 우리 자기네들도 루마니아도 우리 물건을 사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에 먹고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면허 생산. 면허 생산. 네. 그러면 과거에 폴란드 이제 냉전 끝난 상태에서 이제 쭉 기간을 20년을 봐도 폴란드나 루마니아도 자기네 자국 내 방위 산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있어요. 뭐 헬기나 항공기 아주 옛날에는 훈련기도 이제 개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자기네 방위 산업도 좀 계속 육성을 이제 유지를 하려면은 국내 면허 생산, 자국 내 똑같은 조건이 이제 거의 비슷해요. 폴란드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K2가 선정이 되면은 확정이 되면은 그건 루마니아형이 되겠죠. 약간 이제 뭐 사양이 좀 변동이 좀 몇 개가 일부가 이제 되는 거죠. 근본적인 변동은 아니고. 그래서 그 향후에 그 공장을 자기들 설립을 하겠다. 근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받아서 조립하는. 조립. 네, 조립 수준이고 근본적인 물량은 여기서 다 해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보내고 루마니아에서는 조립을 하는 최종 조립. 최종 조립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자국의 군사 원조 자금 FMF까지 써가면서 루마니아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전차에 표준화죠. 레오파드 2가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는 독일이 많이 뿌렸죠. 뭐 소량으로 몇십 대 이런 몇백 대 이런 식으로 스페인까지 포함해서 뭐 전체 거의 다 뿌렸어요. 중립국 뭐 스위스까지.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이 닥치니까 일어나니까 레오파드2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넘겨주는 것도 지금 소량이에요. 찔끔찔끔. 그러니까 이게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거고 역시 뒷배는 미국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토에서도 미국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미국을 이제 끌어들여서 믿을 수밖에 없는 마치 2차 대전 상황처럼. 그리고 미국은 항상 그 비축 물량에 대한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축 물량을 꺼내서 그러니까 먼지 털어서 개조하는 것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서유럽보다는. 그래서 급한 대로 미국의 자금을 그거를 거기다 이제 배정을 해서 빨리 그거를 이제 선정, 물론 이제 구매 의향서를 낸 거죠. 빨리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벌면서 또 신규 구매, 자국 내 조립, 면허 생산. 그건 역시 서방 측.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 그런 대한민국 K2 전차.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방향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유사한 게 폴란드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너무나 유사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그 나토의 그 연합훈련, 기갑훈련은 이제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이쪽 지역에서 많이 했어요. 전쟁 발발하기 전까지. 그쪽이 먼저 공격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나토에서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다 뒤져보시면은
그 웃기는 게 이제 폴란드군은 자기들이 그 당시에 네. 뭐 한 1년 전이죠. 훨씬 전이죠. 2년 전. 자기들의 최신 전차가 PT-91. 그렇죠. 네, 그거를 그냥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요. 네, 그래서 그 사진 보시면은 뒤져서 보시면은 PT-91 폴란드군은 훈련 참가할 때 PT-91이 다 주력이에요. 근데 지금 다 우크라이나 주고 있고 네. 이제 물갈이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나머지 나라 보면 레오파드 2 시리즈, 뭐 A4도 있고 A6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A7도 일본 이제 몇 대 의장도 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막 전차들이 뒤섞여 있는 종류가 뭐 챌린저 2도 나오고 막 종류가 많은 거예요. M1, A2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다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나토의 무기 체계, 전투기뿐만 아니라 지상군의 그 주력 장비, 전차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숫자를 종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레오파드 2는 이제 사실 한물 가고 있고 네네. 그거 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주려고 보니까 고장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고장난 거 수리하면 됩니다. 전차도. 근데 네. 제때 수리해서 못 주는 거예요. 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이게 나노만 줬지 그다음에 유지 관리가 안 된 겁니다. 레오파드 2 시리즈가. 그리고 TV에서 이렇게 딱 그 영상 보여주면 최근에 넘겨주는 그 인도식 보면은 2A4 4형. 그리고 옆에 막 그 옆에 붙은 스커트가 뭐 덜렁덜렁.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이거 뭐야 하는 거 그냥 네. 공개식 인도식인데도 막 그런 모습. 여전히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레오파드 시리즈가 미국의 M1, A2나 이제 우리 신규 생산하는 이제 K2 전차에 비교하면은. 그래서 상황이 이제 급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도 미국의 군사 원조 자금인 FMF 그리고 나토 자금을 통해서 이 한국의 K2 전차를 구매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루마니아도 똑같은 길을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 유럽의 전차 분포들을 보면은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는 뭐 레오파드 2 시리즈가 뭐 이렇게 한쪽을 많이 여러 나라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또 구동구권 구 이제 바르샤바 조약군이죠. 옛날에 네네네. 20년 전에 거기 또 여전히 T-72가 또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 생각하는 입장은 이번 기회에 일단 1차 T-71 계열 시리즈 뭐 개량령을 싹 우크라이나 몰아주고 이쪽은 다 털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레오파드 2 시리즈도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그것도 뭐 스페인이나 이런 저쪽에 남쪽에 있는 나라들 빼놓고 그다음에 이쪽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 빼놓고는 그 바르샤바 옛날 조약군들 지금의 이제 나토 국가들이죠. 동쪽에 있는 여기는 싹 가리하자. 야, 레오파드 2까지 다 가리하자. 그것도 다 넘겨줘라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유럽 쪽에는 동유럽 나토 국가들한테는 M1, A2하고 K2로 뭔가 좀 정리하자. 새로운 전차로. 이렇게 방향을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역시 이 미국의 M1A2 이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네요. 뭐 연합훈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뭐 말씀들 하시는데 지적하시는데 뭐 수출형이니까 이게 성능이 떨어진다.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연합훈련에서는 또 기동성 같은 같이 이렇게 해봐야 되는 훈련을 새롭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량 발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마니아가 이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매하는 것을 보고 시청자분들께서 또 루마니아가 돈도 없는데 그 기름값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루마니아가 산유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2차 대전 때 산유국입니다. 루마니아가. 2차 대전 때 미국한테 집중 폭격을 당했는데 히틀러는 거기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런 맞아요. 기름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대규모 폭격을 그냥 받은 나라가 이제 루마니아. 그래서 이 루마니아를 가게 되면은 유전 시설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자체 사용할 수 있는 그 뭐 기름은 그렇게 해서 뭐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딱히 기름값을 걱정할 정도의 나라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출 문제가 아니라면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라면은 자국내 이제 군사력 유지를 위해서 그 정도는 뭐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그 미군 폭격기 B-24 같은 대형 폭격기가 집중 폭격을 했던 그 지역. 그 비극이었죠. 그 전사에 나옵니다. 유명하죠. 예. 사실 이 기름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문제죠. 이 루마니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 루마니아의 500대 K2 전차가 과연 수출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방송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0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협상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1년 내내 해야 되겠지만은 뭐 하반기 가서 아니면 연초 내년 초에 이제 뭐 결정되는 뭐 결정했다 사인했다 그거는 이제 뭐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걱정은 루마니아 군도 육군이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물량을 좀 뺏어 달라. 일단 먼저 뺏어 줘야 된다.
아 지금 폴란드 줄 것도 지금 급한데. 아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좀 그게 걱정이 앞섭니다. 아 급하니까 루마니아가. 네. 근데 우리는 뭐 안 급한가? 우리도 지금 뭐 절반이 뭐 대부분의 전차가 K1 시리즈인데 K2가 아니라. 네. 그리고 일부 극히 일부지만 M48A5가 남아 있고. 물론 이제 뭐 우리 4차 양산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뭐 3차 양산 거를 다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지금 한국군이 쓰고 있는 K2 전차가 이 루마니아로 흘러갈 수 있다. 아니면은 우리 3차 발주한 거. 3차 발주한 거를 좀 달라 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자, 그런데 그게 또 다 방법이 있다면서요. 뭐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이 이제 뭐 한마디 더 이제 얹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네네. 기존에 지금 현대로템 공장이 커요. 저도 가보니까. 근데 이거 이제 증설을 이제 해야 된다. 결국 해야 된다. 결국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 해당되는 이제 국방 관련 기관에서 네. 야, 이거 늘려라.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요. 그래서 기존의 공장도 작지가 않은데 네. 이걸 더 늘리면 가능하겠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방위사업청에서 이거 늘리면 가능하다, 소화된다. 그리고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가본 이제 보면은 부지가 네. 여유 부지가 있어요.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계열 차량들 뭐 지뢰 제거 전차 같은 그런 부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로 다 활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어떤 신규로 그 해당되는 회사의 밖에 부지를 확장을 안 해도 내부에서 정리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방위사업청을 통한 정보를 입수하셨을 때 이 현대로템이 이 생산 라인을 확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밀어주고 있네요. 당연히 밀어주고 있죠. 뭐 FA50도 그랬고 K9 자주포도 그렇고 이제 K2 전차도 이제 원팀으로서 정부하고 해당 그 제작사하고 원팀으로서 움직이고 있고 그게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먼저 방위사업청에서 야 이거 해당되는 부서에서 네네. 야 이거 빨리 늘려라. 그런데 역시 공장 그 전체를 규모를 보니까 가능해요. 부지가 크긴 한가 봐요. 상대적으로 K9 자주포 현재 공장보다는 커요. 아 그래요? 네, 제 기억 그냥 머릿속의 기억으로는 한 3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A50 같은 경우는 카이는 먼 그거를 길게 롱통으로 봤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 같이 그 회전익기 헬기 그 조립동하고 고정익기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한 군데. 네네. 이거를 제가 4년 전인가 분리를 했어요. 예, 분리했더라고요. 네,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 제가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별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FA50 라인은 충분히 뭐 가동이 되죠. 왜냐면 또 KF21 때문에 또 그랬고. 맞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뭐 일찌감치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벌써 이제 1호기가 공개가 됐죠, 사진이. 국방일보 통해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수출형 완전히 또 새롭게 조립하는 거는 차후에 공개가 되겠죠. 뭐 전차나 자주포나 공장이 확대되면서 라인이 이제 깔린 거를 제한적인 원래 보안 규정에 의해서 길게 다 나올 수 없으니까 부분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여줄 거예요. 새로운 라인이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면은 새로운 모습들이 이제 홍보 사진들이 나올 겁니다. 기대됩니다.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이제 관계기관에서 이제 그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제작사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또 저희가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고 또 저희 안승범 대표님 또 모셔가지고 급하게 지금 또 시간 몇 시야? 아이고 밤 10시 20분입니다 오늘도. 힘듭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본 결과 루마니아에서 K2 전차가 수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폴란드 그 후속권도 그렇고 지금 협상하는 얘기들, 그다음에 루마니아 권도 그렇고 그렇게 홍보 더 떠들지를 않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완전히 사인들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당히 우리가 앞서가는 그 계약 조건으로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완결됐을 때 그때 떠들어 달라. 그런 이제 부탁의 말씀도 있죠, 사실은. 네, 뭐 사실 폴란드도 그랬고 노르웨이도 그랬고 이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지금 그쪽 나라의 기자나 어떤 이런 SNS 유저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유튜브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많이 써낸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이 국뽕 유튜버 채널에서 너무 다 된 것처럼 너무 떠들어대니까 이거를 그 해외 국가들이 기사로 바로 전문을 보내버리니까 이게 자칫하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떠들어도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찌감치 연초부터 지금 이제 협상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일찍 얘기가 나오면 별로 좋을 게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슈퍼소닉 TV는 호들갑을 떤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사실만 저희가 전달을 할 뿐이지 예. 안 될 걸 된다. 대한민국 최고다.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얘기가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해야만 그래야 문제가 없지. 뭐 이렇게 업체들 얘기는 좀 틀릴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계속 알아보는 건 이제 방위사업청 해당 이제 부서에 알아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디펜스타임즈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루마니아의 차기 전차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최신 뉴스, 빠른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업데이트된 건. 아, 왜 버리세요? 아니 뭐 직접 알아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근데 뭐 이제 방위사업청이야 이제 그런 걸 많이 홍보해야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제작 업체들은 자기들이 협상 중인 것들은 이렇게 좀 널리 퍼지지 않길 또 바라고 있어서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은 국뽕들아 좀 조심 좀 해줘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정 나기 전까지는 뭐 홍보하기 이제 그렇다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오늘도 좀 즐거운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기분이 좀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뭐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결론은 좀 더 지켜보자. 잘 되길 바라면서. 예, 어쨌든 지켜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별건입니다. M1A2하고 우리 K-TOG은 별건입니다. 네, 별건입니다. 별건입니다. 예,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가 루마니아에 간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과 저 소니 PD 여러분께 좋은 소식 들려드렸나 모르겠다.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